19대 대선 투표 이제 3시간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은 67.1%로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 중인데요. 보셨다시피 각 정당 대선 후보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오늘 아침 상황부터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네. 가장 먼저 투표를 한 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7시 40분쯤 안철수 후보 부부와 안설희 씨는 이렇게 투표장에 직접 나타났는데요.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는 곳이 바로 안철수 후보 가족입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는 그 녹색 액세서리들을 좀 달고 나타났는데요. 국민의당의 상징 색깔이죠. 이 녹색 색깔을 달고 나타나서 3분 동안 투표를 한 뒤 그리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떠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가 미래를 바꾼다며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꿈 꾸셨습니까? 예, 꿈 못 꾸고 잤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 댁에 매일 굉장히 많은 나팔꽃이 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팔꽃은 좋은 소식이라는 꽃말입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취임식 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선사하고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나팔꽃, 그 자신감을 나팔꽃에 빗대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대선 후보들이 이제 투표하는 현장에 가서 물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당일은 선거운동도 힘들고 해서 사실 무슨 꿈 꿨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꿈을 못 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버님 댁에 나팔꽃 이야기를 했는데 나팔꽃의 꽃말이 좋은 소식, 아마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자신감에 차이는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상태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120시간 동안 뚜벅이 유세를 한 뒤에 특히 자신감이 좀 더 생겼다라는 그 평가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다움, 그 안철수 후보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거 운동을 한 게 막판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감에 차게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비슷한 시간에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와는 다르게 이번 본 투표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그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8시 반 자신의 거주지인 홍은동 그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간격이죠. 한 8시 40분쯤에는 홍준표 후보가 부인 이순삼 씨와 함께 송파구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갔던 홍은중학교에서는 지지자 한 100여 명이 몰려서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투표를 마친 문재인 후보는 그 소감을,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함께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 또 다른 정당들 껴안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다. 의미심장한 발언인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면요. 본인과 경쟁했던 후보들 그리고 정당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또 국민 통합을 꼭 이뤄달라라며 차기 대통령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도 건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10분 동안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투표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드론도 띄울 정도로 취재 열기가 후끈했던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부인 이순삼 여사와 투표를 마친 홍준표 후보는 좋은 꿈을 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아들의 꿈을 샀다고 밝혔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신혼여행 간 아들이 화상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좋은 꿈 꿨다. 그러길래 내가 $100에 샀습니다. 지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취임식 없이 바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8.15 때 광화문에서 취임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신혼여행간 둘째 아들의 좋은 꿈을 100달러 주고 샀다고 네. 하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그렇죠. 될까요? 뭐 그동안 사실 홍준표 후보가 그 아들 결혼식에, 둘째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가고 선거 유세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신혼여행지에서 좋은 꿈을 꿨다며 그 꿈을 100달러에 샀다는 홍준표 후보의 유머에 기자들이 다 웃음을 터뜨린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뭐 오늘 아침에 SNS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충분히 최선을 다했고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할 만큼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다른 세 후보가 서울에서 투표하는 것과는 달리 유승민 후보는 대구, 심상정 후보는 경기 고양에서 투표를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승민 후보를 만났던 취재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왜 서울에서 하는데 왜 대구에서 하십니까? 사실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주소지가 대구입니다. 지역구도 대구잖아요. 네, 지역구도 대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투표하는 그런 투표 원칙에 따라서 직접 투표를 했는데 뭐 취재진을 만난 유승민 후보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준 지지자들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면서 완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주소지인 고양시에서 투표를 마쳤는데 남편과 함께 나왔거든요. 근데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전 투표를 통해서 이제 투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따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현장에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주소지가 대구니까 당연히 대구 사람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 사람이나 가족들 또 온 집안이 전부 다 열심히 도와줘서 고맙고 미안하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선입니다. 대한민국 60년을 바꾸는 대선입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지난 60년 낡은 정치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네, 후보들은 뭐 아침에 투표를 마치고 진인사 대천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정당 모습들은 또 다르다고 합니다. 최석호 기자. 캠프들은 지금도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부터는 어떤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누굴 뽑아달라 이런 건 안 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는 인증샷을 남길 수 있고요. 그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휴대폰으로 한 15개 정도의 문자가 왔는데 굉장히 많은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캠프 쪽에서는 투표 독려 전화를 돌린다든가 혹은 SNS를 통해서 뭐 좀 더 많은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그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 8시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캠프에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근데 후보들도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특히 문재인 후보부터 짚어보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부인하고 등산도 갔었다는데 그동안의 선거 때 당일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뭐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사실 대선 후보들 투표하고 나서 개표 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모습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번 대선부터는 온라인 선거 운동도 가능하고 게다가 뭐 투표 독려 활동이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뭐 후보들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투표 독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투표 끝나고 나서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홍은동 자택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자택 뒤에 있는 백년산에 함께 부인과 올라서 좀 약간 담소도 나누고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함께 가기도 했는데 백년산에 있는 나무나 풀에 대해서도 직접 다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어떤 느낌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 홀가분하다고 말하긴 좀 이른 것 같다라면서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에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홀가분하지는 않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뭐 아직까지 아직 배부르지 않다라는 느낌일까요? 아직도 배고프다? 네, 그렇죠. 특히 뭐 문재인 후보 지금도 SNS상에 계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데요. 뭐 투표율이 80% 이상 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과반 득표를 위해 투표를 적극 임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이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오늘 네. 투표 당일인데도
가장 장거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창녕의 부모님 묘소도 참배하고 오고 있다는데 지금 뭐 김기정 기자 연결했지만 김포공항 지금 막 도착했다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또 움직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를 마치고 홍준표 후보는 곧바로 창녕에 있는 부모님 선영에 갔습니다. 예, 선영에 가서요. 본인이 뭐 대통령이 출마한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지만 그래도 지하에서 본인을 응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던지면서 이제 부모님을 추억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 다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공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포공항에 돌아와서 이제 자택에서 어느 정도 선거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당선 윤곽이 나오는 시간에 다시 당사를 들려 그동안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후 1시경에 자택에서 나와서 당사로 출발을 했는데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체력이 남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석호 기자, 지금 안철수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당사에 왔다가 지금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당선을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하하하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국민의당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바닥 민심은 좋은 것 같다. 바닥 민심은 좋은데 우리가 약간 여론조사 결과가 미미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이러한 바닥 민심을 다시 한번 훑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허허허 웃음, 안철수 후보의 웃음 속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40% 정도에서 이번에 등락이 결정이 될 것 같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85%가 넘는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많은 투표 동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22일간에 펼쳐졌던 선거운동 기간 전국 바닥 민심을 훑었던 후보들 중에서 누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뛴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자, 지금 후보들 지금 현재 모습 저희가 훑어보고 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강으로 나갔다는데 네. 피크닉을 간 건가요? 뭐 방금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보들은 초조한 마음을 사실 숨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피크닉을 가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피크닉이 아니라요. 도시락 파티를 통해서 청년들과의 만남을 좀 가진 겁니다. 투표를 해달라는 좀 독려 차원에서 좀 갔던 건데요. 뭐 직접 청년들과 만나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뭐 이웃 돗자리에 앉은 뭐 그런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뭐 사진도 찍고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당시 그 도시락 파티에는 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직접 영상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집에서 직접 못 보던 반찬이 많아요. 집에서는 김과 김치. 밥 먹고 투표하러 갑시다. 예, 후보들마다 지금 계속 투표를 독려하느라고 네. 바쁜 모습들인데 우리가 한 사람 더 짚어봐야 되죠.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나요? 네, 아까 뭐 강병규 기자가 설명했지만 대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고요. 이제 바른정당 당사로 와서 당직자들 고생했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뭐 당직자들 중에 결혼식을 했는데도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당직자들에겐 신혼여행 언제 가느냐 이렇게 근황도 물어보고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아마 이 개표 상황이 좀 더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마 의원회관에 머물러 있다가 윤곽이 드러날 때 당사에 나올 것 같다는 게 캠프의 설명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또 독특한 게 지금 후보들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들어보니까 SNS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문재인 후보도 지금 오전엔 등산 갔다가 오후에는 지금 SNS 방송을 하고 있다는데 네. 이건 또 무슨 얘기들입니까? 투표 날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TV라고 당에서 하는 홍보
그 SNS 방송이 있는데요. 그 문재인 TV에 출연을 해서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문재인 후보 계속 유세를 다니면서 막판 유세에서 과반 득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거 막판까지도 투표를 해달라는 목소리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실상 여소야대 정국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지지를 얼마만큼 받고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하느냐가 향후 정국 그리고 국정 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이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문재인 후보가 잠시 전에 문재인 TV에 출연해서 자신의 손에 든 멍에 대한 사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건강은 뭐 아무런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손등에 뭐 멍이야 손등뿐만 아닙니다. 뭐 팔에도 멍들고 뭐 했는데요. 그거야 오히려 행복한 거죠. 예, 정말 워낙 많은 분들이 유세 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인 인파를 지나서 단상까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뭐 팔을 붙잡기도 하고 뭐 저는 뭐 그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멍 좀 든 게 대수겠습니까?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네. 후보들이나 저희가 그 방송으로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소중한 한 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죠. 이 소중한 한 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할 때 뭐 7,000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4천여만 원, 5천만 원에 가까운 가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걸 한번 상세히 좀 분석을 해줘 보시죠. 네, 시청자들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 홍 데스크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저 용지 종이 가격은 몇 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 실린 무게는 저희가 가치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제가 정말 종이값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20원에서 30원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큰 화면 보면서 좀 더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한 표의 가치. 자, 총 선거 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게 3천억 정도 상당을 유권자로 나눠봤을 때 유권자 1인당 7,300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5년 예산,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 그 집행하는 그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2003조에서 유권자로 나누면 유권자 1인당, 그러니까 한 표당 가치는 4,726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좀 안 된다고 봤을 때 이것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가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나누기로 해가지고 했지만 저 돈이 그냥 돈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예산인데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시간여가 남았는데 아직까지 행사 못하신 분들은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석호 기자. 그럼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시라 독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 투표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80%를 넘느냐 안 넘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어느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까? 무슨 의미들이?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 75.8% 득표율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투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요번에 80%가 넘을 것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사전투표. 대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보궐의 성격이라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이 연장되는 투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67.1%, 오후 4시 현재 67.1%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 1.9%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80% 가까이 혹은 80%가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13대 대선 때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직선제가 도입된 다음에 처음 실시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삼김이 붙었던 대선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대선과 맞물려서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때가 바로 다자구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유력 후보 5명이 나오는 다자구도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80%가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강병규 기자. 지금 최석호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시간대별로 한번 비교를 해서 지난 대선하고 한번 짚어줘 보시죠. 네, 현재 투표율, 그러니까 지금 4시 51분, 현재 69%입니다. 뭐 9분 뒤면은 좀 더 수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큰 화면으로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간, 4시 기준을 보면요. 아까는 67.1%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2% 정도가 좀 앞서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4시 50분 현재 69.69%라면 70%에 좀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처음에 이 사전투표가 반영되기 직전 이 12시와 1시 사이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이 크게 올라갔지만 이 이후로 좀 더 증가세가 좀 더 주춤거리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좀 더 투표장에 들려서, 투표소에 들려서 귀중한 한 표 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추이로는 지난 대선하고 거의 또 비슷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군요. 이현수 기자, 네. 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곳이 사전 투표율이 호남 지역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반면에 네. 대구, 경북 지역은 굉장히 낮았어요. 네. 서구 동조라고 했는데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뭐 순조롭게 평균 이상의 그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구 경북이 18대 대선 때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대구 지역이 79.7%였고 경북 지역이 78.2%였습니다. 그때 당시 평균이 75.8%였기 때문에 모두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뤄지는 보궐선거 성격의 대선이라 뭐 보수 진영에서 뭐 결집이 안 되고 아직까지 TK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아마 사전투표 때까지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대구 경북 그 유권자들이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투표소로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 1등을 누가 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2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강병규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협치와 협력이 사실 필요한데요. 이 1등이 아니더라도 2등 정도의 그런 표를 가졌을 경우 이런 민심이 이 정도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구나.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이런 앞으로 연대 전국 혹은 협치 전국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뭐 마지막까지 단일화 같은 정치 공학적인 행보가 없었고 다자구도가 끝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뭐 강병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하고 또 뭐 바른정당도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의 주체가 될 텐데요.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고 그리고 또 2등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국회 내에서의 전국 그 권력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초유의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벌어지는 대선이라서 더 관심이 높은데 이분들의 투표 형장 모습도 관심이 높아갔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전직 대통령들도 오늘 다 모두 투표를 네. 마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른 시간에 투표소를 찾아서 투표를 한 모습입니다. 뭐 직접 언론인들이 함께 하진 못했고요. 이제 함께 그 투표하는 모습을 사후에 보내줬습니다. 뭐 다른 시민들이랑 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한 표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 선거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인과 함께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뭐 기자 취재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과거 뭐 BBK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질문은 여기서 대답할 게 안 된다라고 해서 특별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투표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례 없이 5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게 좀 뭐 시크를 따야 되잖아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일이지. 나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다 어려울 때니까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잘 좀
그 자세히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울 때니까 안팎으로 그죠? 자, 그렇다면 몸이 좋지 않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설명해드리면 천식으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노환과 천식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거소 투표를 통해서 자신이 투표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총선에 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종필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소 투표나 사전 투표를 따로 하지 않았고 오늘 투표에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예, 이쯤 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그 권양숙 여사 어떻게 투표를 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오전 8시에 김해 지역의 투표소를 찾아서 그 투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친구인 문재인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기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 권양숙 여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낸다. 언제 시간이 되면 봉화마을로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러한 덕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검은색 상의와 바지 차림의 권 여사 아무래도 좀 고민이 있는지 흰 머리를 좀 많이 휘었더라고요. 머리를 묶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오전 8시에 세종시 제6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는데 당선자 확정과 함께 권한대행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서도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투개표 업무는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전이라든지 통신망 장애 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